안녕하세요. 유라 도서관의 동아시아 고전 읽기 항우봉기 제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설 연휴가 있어서 한 주 쉬었습니다. 자, 오늘은 인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항우가 공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분공이라고 그러죠. 공치사를 하면서 각각 어느 일정한 지역에다가 임명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임명과 지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또 이 인물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알지 못해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메모를 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재로는 43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게 44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깁니다. 길긴 한데 사실 한문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다지 어려운 문장들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이제 항우가 그 유방을 쫓아내잖아요. 쫓아낸 뒤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저는 패권을 차지하는 상황, 그 뒤에 이제 분공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누구를 어디에다 임명을 하고 누구는 어디로 쫓아내고 이런 정도의 기사들입니다. 하지만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등장할 때 지명만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그 사람 이름자 가운데서 끝자 하나만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지명 자체만 몇 개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특정한 지명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항우봉기를 보기 전에 회우무 한신열전을 먼저 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이사열전을 봤을 때 나왔던 지명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일찍 읽어졌으면은 그 뒷부분에 우리가 그 이사열전이든지 한신열전 이런 걸 읽었을 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그것이 꼭 펴는 것만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왕 사인 아니요. 항왕 사인 치명 회왕 회왕할 여약 내존 회왕 위의제 항왕 욕 자왕 선왕 제장상. 자, 항왕이 사인 사람을 시켜서 치명이라고 하는 말은 복명하다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복자는 이게 되돌릴 복자죠. 즉 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이제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일 터인데 그 자기가 받았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바로 왕에게 다시 보고하는 것을 복명이라고 합니다. 이 복자는 되돌려줄 복자인 거죠. 복명이라는데요. 이 치라고 하는 것도 바칠 치자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바치다 또는 명령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치라는 글자는 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불을 치자, 초치하다 할 때 치자 쓰죠. 또 이럴 경우는 바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왕이 사람을 시켜서 회왕에게 명령을 받들었던 것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회왕이 말하기를 여약, 약속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약속대로 하라는 얘기는 본래 가장 큰 이야기는 뭐냐면 함곡관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관중 땅을 차지한다 했었잖아요. 그 부분과 연결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여약이라는 짤막한 이 두 글자로 된 말이 항우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하튼 현재로서는 관중 땅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바로 항우잖아요.
그러니까 항우 네가 여하튼간에 패자가 되어서 이 전체 판국을 주도하도록 하라라고 이제 항우는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 이에 존 회왕 위 의제, 회왕을 높여서 의제로 삼았다. 이 위자는 삼을 위자입니다. 항왕욕 자왕, 항우는 자왕, 자기 자신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뜻이죠.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은데요. 늘 말씀드린다마는 이 스스로 자자를 해석할 때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한 것처럼 스스로라고 하는 부사로 번역하시는 것이 제일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번역서는 스스로라는 번역어로 다 취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자자를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건 그 다음 나오는 글자가 수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욕자 왕에서 욕은 하고자 하다라고 하는 이 부사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거기서 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수로입니다. 왕노릇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왕으로 만들다, 왕이 되고 싶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제장상, 여러 장상들을 왕으로 만들었다. 이 왕은 왕으로 만들다라는 겁니다. 위왈, 천하 초반란시, 가립제우, 후이벌진, 연, 신, 피견, 집예, 수사, 폭로야 3년, 멸진, 정, 천하자, 개, 장상, 제군, 여적, 지령야, 의제, 수, 무공, 고, 당, 분기지, 왕지 했습니다. 일러 얘기하기를 그랬습니다. 자, 위자음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뉘앙스입니다. 말할 위자긴 합니다만 이 위라는 글자는 속 깊이 우러나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위자를 쓴다 그랬죠. 마음 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하 초발난시랬습니다. 천하가 애초에 반란, 난이 터졌을 때,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동하다, 터지다. 이 난자는 어려움일 난자인데 요 난자하고 같아요. 난이죠. 천하에서 처음에 애초에 난리가 터졌을 때 가립제우, 가짜라는 것은 임시로 한 뜻입니다. 임시로 이런 얘기입니다. 임시로 제후를 세웠고 후 그 뒤에 이 그로써 벌진했습니다. 진나라를 쳤다. 임시로 제후를 세웠다는 얘기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진나라를 쳤다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천하를 평정했잖아요. 평정했으니 이제 자신들의 공을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항우는 바로 그러한 어떤 심사를 적절하게 이제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그 지역에 본래 있었던 제후들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그 뒤에 그들로서 진나라를 쳤고 그런 상황으로서죠. 하지만 몸소 피견 견자는 단단할 견자인데 단단할 견자죠. 단단할 피자는 입을 피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이죠. 갑옷 쉽게 말하면 갑옷을 입고 이 집예 예자는 날카로울 예자예요. 근데 날카로운 것은 뭐죠? 병기죠. 그러니까 이건 병기를 가리킵니다. 병기죠. 이게 아닙니다. 없습니다. 병기를 쥐고는 수사라는 말을 이때 수를 동사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하를 평정하는 일을 가장 급선무로 했다는 얘기죠. 우선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우선으로 삼아서 일을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폭은 햇빛에 드러낼 폭자고요. 로는 이슬을 맞을 로자예요. 그러니까 저 뙤약볕 아래에서 그리고 이슬을 맞아가면서 지낸 것. 어디에서? 들판에서. 누가?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 바로 이 장상들이죠. 그러니까 몸소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병기를 쥔 채 이를 앞세우면서 들판에서 햇볕에 몸을 드러내고 이슬을 맞고 지낸 지 3년에 멸진, 진나라를 멸망시켜서 천하를 평정한 것은 개 모두가 장상, 제군. 사실 지금 장군, 재상, 당신들과 여적, 자기 이름이죠. 항우, 나의 힘입니다. 그랬어요. 뭐가 빠졌어요? 제후가 빠졌죠. 제후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제, 수, 무공. 의제는 모름지기 공이 없다. 의제는 모름지기 공은 없다. 그렇지만 일부러 마땅히 분기지. 그 땅을 그러므로 마땅히 그 땅을 나누어서 그곳에 왕노릇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의제는 사실 초나라 전체, 사실 이 진나라의 반격을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내세웠던 가장 명분상의 큰 왕이었죠. 의제가 모든 땅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항우는 일단 전공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땅히 의제의 땅을 나누어서 그곳에서 우리는 왕노릇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대단히 사실은 이게 이 의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요 앞에 있는 요약이라는 요 문장하고 요 말이 서로 좀 일정하게 내용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제는 분명히 여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제가 모를 리가 없죠. 유방이 먼저 입관했던 것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항우에게 여약이라고 했으니 항우는 속은 사실 되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왕은 상징적인 의제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은 그 전쟁을 수행했던 이런 참모진들과 함께 그 땅을 나누어서 실질적인 지배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제장계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 잘못했네요. 제장이네요. 제장이고 상위네요. 제장 상위네요.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제장상이겠네요. 제장상입니다. 제장상. 예, 제장상 맞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제장 여러 장수들이 개 모두 말하기를 선 좋습니다. 이 상은 실제 재상이라고 하기 어렵고요. 이게 참모진으로 참가했던 사람들입니다. 선 좋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말은 상황에 어울릴 때,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걸 평가하면서 옳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옳을 가짜라고 하면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가짜 또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위적으로 마땅합니다는 뜻이 되겠지만은 요거는 합리적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는 합리적입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호라고 하면요. 자기들의 마음에 들어맞아서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적절하다는 뜻하고 내가 좋아요 하고 약간 다르고 어떤 법에 맞춰서 이건 마땅합니다 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거라고 지금 여러 장군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사실 천하를 나눠 갖고 싶겠죠. 목숨 걸고 사실은 전쟁에 임했으니까요. 이리 보면은 지금 이 항우가 일어난 지가 초나라가 일어나서 진나라를 이제 멸망시킨 것이 한 3년 정도 걸렸네요. 3년. 천하를 그렇게 모두 통일했던 진나라지만 반기를 들었던 이런 봉기에 의해서 3년 만에 무너진 거네요.
자, 내분 천하, 이에 천하를 나누고 입제장 여러 장수들을 세워서 후왕으로 삼았다. 자, 제후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요. 이 본래 있던 제후들을 쫓아내고 또는 교체하는 작업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3년이라는 얘기를 굳이 한 이야기는 오늘의 강의 거기까지 갈 것 같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초안 전쟁이 벌어져서 몇 년 만에 이제 이 항우가 삶을 마감할까요? 네, 그래야 됩니다. 유방과 항우가 싸워가지고 초안 전쟁이 벌어져서 초나라가 한나라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한 5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진나라를 무찔렀던 것, 또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이 벌어졌던 것, 한 8년, 10여 년 안짝에서 천하가 아주 들썩들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왕 범증의 패공지 유천하, 업이 강해, 우호 부약, 공 제우 반지, 내음왈 했습니다. 파촉 도험, 진지 천인, 개 거촉, 내왈 파촉 역 관중지야, 고 입패공 위 함왕, 왕 파촉 한중 도 남정.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우와 범증은 패공이 천하를 소유할 것이라고 의심을 하여서 이런 얘기죠. 의심을 하였지만 이제 패공은 천하를 지닐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였지만 언젠가는 패공은 천하를 소유하겠다라는 욕망이 있다라고 이제 의심을 품었지만 업이라고 할 때 이 업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의업자입니다. 임의업자예요. 일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이란 뜻이 아니고 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붙어 다녀요. 이게 업이라고 붙어 다녀가지고 임이란 뜻이 됩니다. 사실 이자가 이게 임의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보시면 되냐면 업자 하나 가지고서 임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 그칠 이자가 있는 이자 또는 임이 이자죠. 이 글자가 붙어 다니는 경우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임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이렇게 단어로 붙어 다녔다 그러면 이것은 임이라고 번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이 강해. 강이라는 말은 강론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때는 화라는 뜻입니다. 화. 해자는 풀 해자죠. 화해했다라는 얘기인데요. 화해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홍문의 연회에서 정말 유방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유방은 극적으로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한 어떤 유방과 항우는 일정한 정도로 그 각자의 이게 포지션을 유지하기 시작한 거죠. 유방도 지금 당장 항우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항우는 이제 유방이 이 쫓겨났다라고 생각하고 관중 땅에서 물러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천하를 주무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이게 이제 항우하고 유방이 범증이 생각할 때는 이미 이 일은 정돈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꺼렸어요. 부약, 약조를 저버릴까 저버릴 것을 저버릴까 싫어했다라는 얘기죠. 이건 자기가 약조를 저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약조를 저버린 것을 꺼리고 그러니까 이미 일은 끝났고 그다음에 그런데 약조를 자기가 저버린 것이 약간 꺼림직한 데다가 공제후반지 제후들이 거기에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이런 얘기입니다. 두려워서. 네, 이에 음모할. 음모는 음모란 말 쓰지만은 글자가 하나더라도 해석하셔야 돼요. 몰래, 모의하다. 남몰래, 내놓고가 아니죠. 내놓고가 아니고 몰래 모의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양자라는 말이 있어요. 양자.
우리가 음자의 반대말이 양이잖아요. 이거는 음은 이 마이너스고 양은 플러스고 따뜻한 양, 또 서늘한 그늘 양 이렇게 되는데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몰래 숨어서 하는 거라면 양이라는 것은 앞에 내놓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이 이제 뜻이 더 번져가지고 뭐만은 체하다 할 때도 양자를 쓸 때가 있어요. 요양자도 쓰기도 하고 또 요양자도 쓰죠. 이게 뭐마다 쓰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양모라고 하면 드러내놓고 한다라는 뜻으로 곧장 가는 것만은 아니고 뭐만은 체하다는 뜻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이에 몰래 모여 말하기를 파촉도험. 팥당과 촉당은 길이 험하고 팥당과 촉당은 길이 험하고 오지입니다. 오지. 그죠? 현재는 길이 많이 잘 뚫려 있지만 여기는 들어가는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당나라 이로부터 한 7, 800년, 8, 900년이군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만 하더라도 잔도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길로 이제 두보가 장안에서 성도로 넘어가는 그 길을 쓴 시가 있을 정도로 대단히 험했던 곳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96년, 97년경에 광저우죠. 저 남쪽에 있는 광주로 심천 있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광주에서 이 촉당으로 이 성도까지 기차를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차 48시간을 갔거든요. 지금야 이제 거기도 고속철도가 생겼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딱딱한 누워가는 기차였는데 이게 촉당으로 들어갔을 때는 계곡과 산밖에 안 보입니다. 가끔 인가가 있는 집들이 띄엄띄엄 보이고요. 도시가 나타나면 좀 보이지만 대부분은 산지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더더군다나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파촉당이 기름진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이 설산에서 내려오는 빙하의 물이 성도 땅을 아주 기름지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잘 아시는 도강원이라고 하는 어떤 뚝도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이 천혜의 어떤 이 곡창이랄까요? 이게 사람이 사는 비옥한 땅을 만들었다고 이 지형학 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파촉 땅에 물산이 풍부하다라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러니까는 파촉 땅이 길이 험하니까 그쪽에 집어 넣어 놓으면 이제 괜찮겠지라고 이제 아마 항우와 범정은 판단 내렸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파촉 땅이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걸 잘만 활용하면 나오기는 길은 들어가고 나가는 길은 험할 수 있지만은 그건 살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파촉은 길이 험하고 느나드는 길이 험하고 진지천인 진나라에서 옮겨간 사람들이 모두 촉당에 거하니 그러면서 내와 이에 말하기를 파촉역 관중지하라 팥당과 촉당이 또한 관중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합리화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피난민이 거기 사니까 원래 피난민이 살던 곳이 어느 지역이라면은 그 지역이 바로 옮겨간 거야라고 지금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약속대로 관중 땅에 들어간 거로 우리는 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억설이죠. 억설입니다. 그리하여 이 패공을 세워서 한왕으로 삼고 왕 파촉 한중 팥땅과 촉땅과 한중 땅에서 왕노로 타게 하고는 남정 땅을 도읍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랬습니다. 왕이나 도나다 이건 다 이제 왕노로 타다 왕으로 삼아주는 거죠. 남정 땅을 도읍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여기에 다 뭐가 있어요? 하여금 사자가 다 생략이 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형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다시 볼게요. 항우와 범증은 패공이 천하를 소유할 것이라고 의심을 하였는데 이미 그 일은 끝난 데다가 하지만 또한 약속을 저버릴 것을 꺼려서 제후들이 모반할 걸 두려워하여 이에 몰래 모이하기를 팥당과 촉당은 길이 험하고 진나라에 옮겨간 사람들이 모두 촉당에 거처하니 이에 말하기를 팥당과 촉당이 또한 관중 지역이야 라고 얘기하고는 그리하여 패공을 세워서 한왕으로 삼고 팥당과 촉당 한중 땅을 왕노로 타도록 하며 남정 땅에
도읍을 하도록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삼분 관중, 왕, 진, 항장, 이거, 세, 한왕 그리고는 했습니다. 3분 관중이 실제 관중이죠. 관중 땅을 세 수로 나누어서 진나라의 항장을 왕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왕이라는 글자 하나만으로 왕을 세우다는 뜻이 되겠네요. 진나라의 항장을 왕으로 세워서 거세 한왕을 막아서 봉쇄하도록 하였다. 포위한 거죠. 한왕이 나오지 못하도록 관중 땅에다가 진나라에서 지금 초나라에 항복했던 장군 셋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삼진이에요. 삼진. 삼진이란 말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요. 이사의 아들이 이사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사전이 나왔었고 회우무 한신전에서도 이 삼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한신이 이제 이 한나라에서 치고 나와서 이제 이 중원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삼진을 무찔러야 되잖아요. 항왕, 내립, 장한, 위, 옹왕, 왕, 함양, 이서, 도, 패국, 장사, 흔자, 고위, 역양, 오견, 상, 유덕어, 항량, 도위, 동해자, 본, 권, 장한, 항초, 고입, 사마흔, 위, 세왕, 왕, 함양, 이동, 지하, 도, 역양, 입, 동해, 위, 적왕, 왕, 상군, 도, 고노 그랬습니다. 항왕은 이에 장안을 세워서 옹왕으로 삼고 함양 이서, 함양 땅 이서 지역에서 왕을 하도록 하고는 패구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장사 벼슬을 하는 흔입니다. 자, 이 사람 이름이 여기인데요. 벼슬이 장사 벼슬하는 사마은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역양의 오견, 연자는 하급 관리 연자입니다. 관리 연자예요. 그러니까 옥양의 하급 역양 땅의 옥리였던 얘기죠. 옥리. 근데 옥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얘기를 하면 법관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나 법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함께 갖고 있는 판사, 검사를 함께 갖고 있는 그 법을 다스리는 사람을 옥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감옥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교도관 정도가 아니고요. 법을 관장해서 상대를 누군가를 죄를 주는데 실무를 맡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옥리였는데 일찍이 유덕어 항량의 항우의 그 삼촌이죠. 항량에게 덕을 베푼 적이 있었다. 또 도위였던 동해라는 사람은 본래 장한을 권면하여 초나라에 항복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사마은을 세워서 세왕으로 삼고 옥리였다가 왕이 되네요. 그래서 함양 이동에서 황하까지를 다스리도록 했다. 그 다음에 역양 땅에 도읍하도록 했고 동해를 세워서 저강으로 삼고는 상군 땅에 왕노릇하게 하고는 고노의 도읍을 세우도록 하였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누구누구요? 장하는 옹왕으로, 사마은은 세왕으로, 동해는 저강으로 삼았고 이들 셋을 고노라고 합니다. 잠시 제가 다른 걸 잠깐 볼게요. 지명을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게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가 선명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혹시 지도가 지금 초안전쟁 지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오프라인 강의할 때 나눠드렸던 지도예요. 오프라인 강의할 때 나눠드렸던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 지금 그 제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텍스트에 나오는 지명들을 색깔 표시를 했는데 다 나오지는 않네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필요한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서안이에요. 서안. 요 지역입니다. 서안이고요. 자, 요 지역이 지금 서안 지역입니다. 서안 지역. 함양이죠. 함양. 여기 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함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 텍스트에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일단 폐공은 어디로 보냈냐면은 파촉으로 보냈잖아요. 여기에요. 여기를 쭉 해가지고 여기에 남정 땅입니다. 남정 땅이고 여기에 이제 한왕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한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방은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중 지역에서 사실은 밑으로 쫓아냈는데 진나라의 유민이 여기에 많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핑계 삼아서 여기도 관중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을 지금 이제 이 한왕을 막기 위해서 유방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항우가 세 사람의 왕을 지금 두잖아요. 본래 관중 땅을 3분을 합니다. 첫 번째 장안이라는 사람을 옹왕으로 해서 패구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패구예요. 이 지역에다가 지금 옹왕을 하나 두고요. 여기 옹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마흔을 역양 땅에 둡니다. 역양이 여기입니다. 사마흔을 역양 땅에 여기다 두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세왕을 두고요. 완전히 지금 이 함양을 중심으로 양 사이드를 다 지금 여기 관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노는 어디냐면요. 지금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안 보이시는데 위에 있어요. 조금 위로. 자, 여기입니다. 제가 이게 여기 조금 이제 지도 때문에 그랬는데만은 여기가 고노예요. 고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다가 지금 누구를 배치했죠? 동해를 배치했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요렇게 지금 요런 요 지역을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를 딱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유방을 갖다가 유방 어차피 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 길이 축당에서 이 중원으로 나오는 길은 대단히 험해서 길이 많이 없어요. 이게 다 산지예요. 그래서 이 길로 와야 되는데 다 길머리를 다 막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진의 항장들이니까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판도를 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텍스트로 돌아올게요. 텍스트로 돌아오면 여기 그 다음부터는 쭉 그 관련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